10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모여가는 그곳에 기회를 함께 찾아볼 텐데요. 모닝 파트 1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PB님이 잡아주신 시장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장 방향성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중국판 M7의 등장, 우리 시장의 그 영향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매그니피센트가 지난해 미국 시장 독주를 견인했던 핵심 기술주인데요. 요즘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중국 기술주들이 그 중심에 있나 보네요. 네, 지금 뭐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이제 테리픽10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샤오미, 아니면 BYD 뭐 이런 것들을 좀 총칭하는 말을 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항생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요즘 좀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슬슬 미장에서부터 중국 쪽으로 조금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쪽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래 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좀 오래예요. 이들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쪽에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반응은 좀 어때요? 사실 뭐 우리나라랑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고요. 뭐 중국 자체에 대한 투자로서의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제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로부터였는데 중국 자체가 지금 이제 2025년도에 나라를 경영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뽑고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AI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선두를 지금 취하고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샤오미가 조금 추후에 봤을 때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네. 알리바바, 네. 지금 딱 10시 반에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까 직접적인 연결고리 좀 약하다 하셨는데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 국내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혹은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훈풍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연결고리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되게 급하게 올라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당 한 $8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만 해도 이제 $130에서 $140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투심이 충분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급하게 올라왔었던 이제 항생테크 기업들 위주에서 네. 조금 중국 본토주 뭐 내수를 조금 위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메이디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투심이 옮겨간다고 하면은 뭐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뭐 베이팡 화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넓혀가면은 중국 증시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내수주나 시클리컬 종목은 또 연결고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때 또 반응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요즘 다시 또 살아나는 쪽입니다. 화장품 이야기인 것 같아요. K-뷰티의 열풍, 트럼프도 못 막는다. 화장품, 미용기기, 보톡스, 요즘 다 좋죠? 이쪽에 트럼프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충분히 안목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뭐 언뜻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킥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얹고서도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서 충분히 구매 욕구가 들 수 있는 제품들 를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AP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았었죠. 예. 뭐 메디큐브도 그렇고 AGR도 그렇고 사실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미용 기기도 하는데 화장품도 좋다 이 네,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미용기기와 화장품까지 같이 하고 있는 뭐 APR도 그렇고 리쥬란을 지금 필두로 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위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뭐 투자를 할 때도 ETF를 위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을 좀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ETF보다는 개별 종목에 한 표를 주셨고 사실 화장품을 지금 ETF로 놓고 봤을 때
이 손실이 큰 이유가 북미 쪽으로 작년에 핵심이었잖아요. 네, 북미 맞습니다. 수출 좋았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럼 이쪽의 회복을 보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계속 보자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ETF, 뭐 타이거 화장품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시총 순위로 이제 가다 보니까 대형 종목들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비중 깊게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의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특정한 종목에서 봤을 때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기 때문에 네. ETF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뭐 KBT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맞아요.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맞이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베스트에서도 올해는 역시 ODM, 그리고 오늘 나온 키움증권에서도 역시 ODM 하면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네. ODM을 탑픽으로 주셨어요. ODM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킥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사업 자체의 성장성에서 봤을 때 기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꼽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보다는 ODM을 위주로 가고 있는 기업들,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쪽은 단연 뭐 성장성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APR, 파마리서치 이렇게 보면 더 잘 간 쪽보다는 그래도 ODM이 더 기회 있다고 보시는 거기도 하네요. 뭐 두 쪽 다 괜찮게 답 보긴 정도 하는 것 맞죠? 같은데. 네. 좋습니다. 둘 다 매력 있다. 지금 네. 잘 가는 쪽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화장품이 살아나는 쪽에서는 수혜받을 수 있는 ODM을 보자 이렇게 나눠서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K뷰티 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종목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 1등주 굳히기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현대로템 봤어요, 피비님. 현대로템 그래서 좋죠. 방산 1등 바뀌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0만 원 계속 안착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쉬었다가 지금 70만 원 다시 간단 말이에요. 네. 피비님은 여전히 대장은 한화 에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여전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라고 생각은 해요. 왜요? 물론 현대로템을 봤을 때 성장성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랐잖아요. 물론 그쵸. 현대로템도 급하게 올라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던 부분이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30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도 안 걸렸잖아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예.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템이랑 좀 다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부가 좀 다양하거든요. K9 자주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이제 지역 그 지상 방산도 그렇고 항공우주 쪽 뭐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해양 쪽으로 봤을 때는 뭐 ESS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하게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어제 현대로템 1등 얘기해 주신 분은 이제 방산 모멘텀이 있거나 다양한 사업부에 있었던 한화 에어로보다는 폴란드와의 연결고리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순환매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피비님께서는 여전히 K9 자주포, 지방방산, 해양, 항공우주, ESS 사업 다각화의 매력도는 한화 에어로다. 그럼 증권가 안 여쭤볼 수, 아니 증권가 목표가에 이렇게 비교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83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많이 나오죠. 어떻게까지 봐야 될지. 지금 이 단숨에 115% 올라온 흐름에서 TP를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뭐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3월 31일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네. 가장 빨리 올라왔었던 조선 종목이랑 방산 종목은 당연히 두드려 맞을 수밖에 타겟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공매도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을 보여주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의 영업이익률도 뭐 중공업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2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은 흔치 않고 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레오파드 전차를 만들고 네. 있는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도 잘 가요. 시총이 60조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3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변동성 있더라도 네. 간다. 이 내러티브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오늘 정석현 PB님의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머닝 파트 1 통해서 시장에 돈 흐르는 흐름들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정석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